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미 인사드립니다. 썸네일을 이제 보고 오신 분들께서 아마 오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알려드리겠는데, 토미가 이 급발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급발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지만 뭐 일개 제가 뭐 급발진의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책 제시하고 이 정도까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 자동차 쪽에 오랫동안 이제 몸담아 오면서 또 진심으로 자동차를 만져오면서 이런 튜너의 마음은 어떤지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으니 그런 해결책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오늘은 급발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전 국민이 알고 계시는 뭐 강릉에서 일어난 사고 또 기억하실 거고, 저도 그 영상을 그 사고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고 중에서 급발진이 아니라고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분명히 그 중에는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난 사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은 밝혀진 내용이 아닙니다. 이 토미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뭐 현대나 기아나 상용이나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메이커를 저격하는 글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실제로 저는 급발진이 했던 사고들도 분명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과 그 세월의 미로 봤을 때 놀라운 이야기는 이런 일들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저보다 더 오랫동안 정비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정비를 시작하고 할 때가 어떤 때였냐 그러면 대부분의 차량들이 카브레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완전 기계식 이런 차량들이었고, 변속기는 거의 대부분이 수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전자제어가 이슈죠. 쉽게 말하면 전자제어 차량들이 이제 하나씩 우리나라에 이제 나올 때였던 이야기.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나와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쉬의 전자제어 시스템이 한창 이제 나오기 시작할 이런 시점이었던 이야기죠. 그때 저뿐만 아니라 제 사수 그리고 자동차 뭐 교육이라든 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게 어떤 거냐 그러면 힘들다. 어떤 면이 힘드냐 그러면 완전 기계식 차량에서 차량들이 이제 전자제어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놓이게 되면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들도 점점 더 늘어나게 돼. 그 장비도 다시 구매를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 전자제어 차량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또 수행을 해야겠죠. 자동차를 만지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차량이 나오거나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또 계속 해야 한다는 거.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해야 한다는 거죠. 장비를 구매하는데 돈을 또 써야 되면서 공부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겠다. 그리고 컴퓨터가 차량을 이제 제어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물론 그 당시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전자제품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끼리 수도 없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컴퓨터가 이제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은 걱정들 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이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제어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뭐 급발진이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때부터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해왔던 이야기고, 지금 이제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의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여러분, 자동차는 기계입니까 전자제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수도 많은 사람들이 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나오는 이런 차량들은 100% 전자제품화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전자제품화에 가까워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기보다는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다 보면은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라고 아마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삼성에서 지금 샤오미에서 자동차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삼성도 LG도 이제 이런 이제 전자제품 회사의 자동차를 만들게 될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구매하는데 LG전자 가속차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가속차를 구매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점점점 전자제품화 되고 있고, 아주 지금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소론이 더 길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전자제어가 들어오면서 이런 사고들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그냥 이게 크게 봤을 때, 그다음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에 이것도 노트북 컴퓨터죠. TV도 전부 다 이런 전자제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전자제품들이 그동안 이제 수십 년 사용해 보면서 야, 완벽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자동차에 이런 전자제어 시스템이 들어가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핸드폰들도 우리 흔히 말하는 핸드폰이 갑자기 뻥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뻥나죠. 저는 사실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에요. 컴퓨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고장이 나요. 그러면 또 바꾸고 이런 일을 하다가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노트북을 하나 사면서, 이 노트북은 이제 살 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 안에 아무것도 프로그램도 깔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필요한 데이터는 외부 하드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 오래 갈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한 노트북도 또 뻑이 나는 거예요. 컴퓨터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중에서 가장 전자제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컴퓨터마저도. 그래서 저는 전자 쪽을 잘 모르니까 아마 전문가들 분께서 전자공학 전공하신 분들께서 이거 제 영상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겁니까? 핸드폰도 쓰다 보면 분명히 느려지게 되고 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죠? 물론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이런 ECU, TCU 컴퓨터들도 결국에는 이런 이제 같은 전자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던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아무 이것이 뻥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쓰는 전자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온도든 충격이든 이런 거 없이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전자제품들은 필연적으로 충격과 온도와 이런 것들에 극한 상황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정비 1년차 될 때도 이런 것들을 예상했다 그러면 뭐 얼마나 이제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제 옛날에 자동차들은 말 그대로 수동이고 기계식이었죠. 기계식. 하나의 예로 자동차 시동부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키를 꽂아서 한 칸 탁 돌리면 그때 ACC 전원이 연결이 되고 한 칸 더 돌리면 IG1, 2 전원이 연결되어서 거기서 스타팅을 한 번 더 돌리면 스타트 모터에 전기가 실제로 그냥 키박스 통해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단순한 거죠. 전기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돌려서 스타트 돌면은 시동이 걸리고 이걸 놓으면 키가 돌아오면서 스타트 모터가 멈추게 되고 아주 즉각적이죠. 내가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클러치를 밟으면은 케이블이든 어떤 로드든 통해서 클러치를 수동으로 탁 떼주고 기어를 넣어주고 악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셀도 밟으면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그 케이블로 내가 밟을 만큼 탁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완전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기계란 이야기죠. 그래서 자동차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작동을 이제 하는 방식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자동차의 기술이 이제 발전하고, 저는 이걸 기술 발전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의 산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비자들은 그래요. 항상 이제 좋은 것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지금 자동차들은 옛날 자동차에 비해서 다 좋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편한 걸 찾는 거예요. 편한 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옛날에는 이제 뭐 연탄 피우고 뭐 장작 피우면서 불을 피웠지만 지금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나오고 뭐 지금은 도시가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기레인지도 인덕션도 흔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발전되면은 편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편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편해진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한계선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는요,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로봇이 밥 먹여 주고요. 의자 통째로 움직여가지고 욕실에 들어가가지고 통째로 가만히 있으면 샤워도 되고 이런 세월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간은 왜 살았습니까? 시체입니까? 자기들이 움직일 건 움직이고 할 건 하고 이렇게 이게 돼야 되는데 너무 편함을 찾다 보니 거기에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이제 발전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이것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변속기가 수동에서 오토로 바뀌는 것은 많이 편해졌죠. 편해지기도 하고 이런 모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한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완전 이제 반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까지 이미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차에 타서 할 수 있는 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든지, 그냥 뭐 스타트 엔진 이러면 시동 걸려버리든지, 아니면 손가락만 갖다 대면 시동 걸려버리고, 목적지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식당 가자 이러면 알아서 차가 그까지 가버린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을 좋게 해석을 하면은 너무 편해진 거예요. 좋긴 좋아요. 맞아, 그죠?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에 가지고 있는 게 단순히 그냥 이동만 하면 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동만 하면 돼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자동차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 특히 남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감성부터 냄새, 또 이 자동차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이제 가지고 왔던 추억, 기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인생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모두 없애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순간 이동하듯이 이동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저는 여기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뭔 얘기 하다가 또 이렇게 또 흘러갔노. 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떤 대본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하여튼 자율주행까지 막 자동화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뭐 우리 많이 쓰는 오토크루즈라든가 이런 걸 쓰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뭐 수동 미션 안 되죠. 당연히 오토 미션이 될 거고, 악셀 페달도 케이블이 있으면 안 돼요. 모터로 구동시키는 방식 바꿔놔야 되는 거. 모든 것이 전자화 되어 있어야만이 이런 우리가 첨단 기술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모든 부분들이 자꾸 전자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엔진만 이제 컴퓨터로 제어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속기, 요즘은 창문도 스위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그냥 신호만 주면 누군가가 연산을 해서 그것을 출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자제어의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신호가 필요해요. 신호라는 것은 그 입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 각종 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진을 따지면 엔진의 어떤 이제 뭐 수온이든 이런 센서들 신호를 다 받아가지고 컴퓨터가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해서 이것을 이제 출력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이제 전자제어의 시스템인데, 사람이 악셀을 밟게 되면 사람이 밟았다는 것을 차량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밟는 이 페달에도 센서가 달려가 있고, 어떤 경우는 엔진 자체에 이것을 이제 구동식 액추에도 센서 달려 있고, 이 센서들을 값을 통해서 차주가 악셀을 밟았네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연산시켜주는 이제 컴퓨터로 보내는 거죠. 그럼 이 컴퓨터가 악셀을 밟았는데 얼마나 밟았네. 그러면 얘네들이 뭐 인젝터건 액추레이터건 ETS 통해 가지고 공기량과 연료량을 조절해서 차를 움직여주게 만들어주게, 변속기는 몇 단에서 변속이 되고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런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악셀을 밟는 만큼만 딱 돌아가는 기계식이었다 그러면 내가 악셀발을 떼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차는 관여할 게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센서를 통해서 뭔가 컴퓨터가 연산을 하고 다시 얘네들이 그 출력을 한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가 핸드폰을 그냥 쓰기만 해도 뻑이 나듯이 뻑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 이제 예를 들면은 자동차는 일단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받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센서도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죠. 여러 가지 센서들이 차에서 다 이제 컴퓨터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밟았다, 또는 내가 윈도우 창문을 눌렀다, 와이퍼를 켰다, 이런 것까지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데, 컴퓨터는 가만히 있으니까 얘네들 행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행동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달아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뭐냐면 액추레이터가 보이는 모터라든가 전자석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악셀을 밟았을 때 궤도량을 뭐 3도로 밟았다. 그러면 그 3도만큼 엔진에 공기량이 들어가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스로틀 바디죠, 그죠? 지금은 전자식이니까 ETS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 또 이 밸브를 열어야 되는데, 이 열 때 누가 열어줍니까? 액추레이터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 액추레이터가 그 데이터만큼 받아서 컴퓨터가 요만큼 열어라고 열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센서도 지금 전자제품이죠. 12V가 들어가 5V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 CMOS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전자제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반을 밟았는데 또는 밟지 않았는데 이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밟았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센서에서 신호가 왔다 그러면 이게 컴퓨터로 가는 과정, 뭐 단순히 그냥 전선으로 갈 수도 있고 캔통 신호로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지만 이 가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센서는 여기 있고 컴퓨터는 여기 있는데 이런 그 가는 과정에서 뭐 피복의 어떤 벗겨짐이라든가 또 습기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나는 밟지 않았고 센서도 그 데이터를 이제 보내지 않았는데 중간에서 잘못된 데이터가 컴퓨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멍청하거든요. 컴퓨터가 첨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자기는 내릴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센서 신호만 들어오면 밟았네. 그냥 스로틀 바디를 열어버립니다. 연료를 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전자제품화 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제가 원인을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점점점 이게 전자가 되고 있고 이미 전자가 많이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급발진이나 이런 사고들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는 그것이 자동차 제조사만의 문제일까? 또는 소비자들이 너무 편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봅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께서 뭐 비판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근데 아마 이제 모든 자동차들이 지금 전자화되어 있고 지금 차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차를 타시기 거기 때문에 이 급발진 사고라는 게 몇 번 일어나지 않고 설마 내한테 그게 생기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나한테도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고를 예방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이제 제가 토미가 이렇게 뭐 한번 조언이랄까 아니 제안을 한번 해보자면 저는 이제 자동차에 이런 정치들이 달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 자, 내가 지금 급발진을 일어난 차에 타고 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마 할 수 있는 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미 놀라버린 거예요. 차는 150 달리고 있죠. 브레이크는 말도 듣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동 꺼도 안 꺼지죠. 예? 그러니까 미쳐버리겠죠. 그죠? 변속기도 수동 같으면 중력 놔버리면 됩니다. 엔진 아무리 RPM 올라가든 말든 중력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옛날 기계식 방식의 오토들은 레버를 가지고도 중립을 넣을 수 있어요. 지금은 다 스위치예요. 이 레버를 중립을 넣더라도 신호만 들어가는 거지. 이 신호를 T쇼가 거부를 해버리거나 띠면 대조되지 않으면 기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을 때 최후의 보루로 이런 걸 하나 달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차가 움직일 때 아직은 이제 전기차도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엔진차가 많으니까 엔진차를 이야기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엔진이 돌아가는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엔진의 압축이 정상이고, 예? 쉽게 말하면 엔진 압축이 정상이고, 점화가 정상이고, 예? 연료가 정상이면은 엔진은 무조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압축이 정상이라는 말은 모든 걸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도 맞고, 쉽게 말하면 타이밍도 틀어지지 않았고, 밸브와 피스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공기도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압축이 정상이다, 예를 들어서. 점화가 정상이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이제 전기 시스템, 쉽게 말하면 플러그 포함해서 콜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그 CAS 이런 이제 센서도 다 정상이어야만이 점화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딱 이제 만족을 하게 되면은 엔진은 실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끌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 필연적인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끊어버리면 시동은 꺼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압축 끌 수 있냐? 끌 수가 없죠. 외부에서 힘으로 끌 수 없다는 얘기. 전기는 가능해요. 가장 좋은 것이 전기입니다. 그다음에 연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 전자화 되어 있는 이 자동차에서 급발진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전자적인 부분들을 넣는다. 저는 결사 반대합니다. 아마 지금 이 급발진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연구소의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런 조건이 되면은 급발진이라고 인식을 해서 뭐 연료를 제한하든가 뭐를 제한하게 만들자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 급발진 버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뭔가 탁탁탁탁 끊어지게 만들어 주겠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결국에는 이 버튼도 원래는 전자인 거예요. 그럼 전기 신호를 줬어. 그럼 전기 신호를 주면 어떤 액출에다가 전기를 끊어 또는 이제 연료를 끊어. 그럼 차가 멈추게 된다. 또는 자동으로 브레이크 밟게 만들어준다. 급발진 차량은 이미 브레이크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들도 전자다 보니까 분명히 중간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급발진이 안 일어나면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는 과정이어서 그것조차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그 장치는 반드시 수동이고 기기식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항공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또는 전기가 다 차단했는데 도가 열리지 않으면 강제로 개폐할 때 대부분 수동 레버로 다 열어요. 이런 경우들은 많죠. 보면 이제 긴급 상황에서 보면은 무언가를 이렇게 탁 깨고 뭐 레버를 돌리고 이렇게 하면 작동되게 만들어 놓은 게 많다는 얘기. 이게 왜 그러냐? 전기가 끊어질 수 있는 거고 연료가 끊어질 수 있는 거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사람이 사람 의지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에 전자화되지 않은 완전 기계식 장치가 분명히 하나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중에서 공기나 압출 끊기 힘듭니다. 제껴놓고요. 전기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동차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 스위치, 경기용 차량으로 이야기하면 전원 차단 스위치. 이것은 이제 이미 경기용 차량에는 이미 쓰던 겁니다. 경기용 차량들은 차키라는 게 없어요. 전원 차단 스위치를 돌리면은 전기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실행 걸리는 거예요. 실행을 거는 것도 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튼만 누르면 걸리는 거예요. IG1, 2, 3 스위치를 따로따로 다 올려가지고 따로따로 다 올려서 버튼만 누르면 걸리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게 있냐 그러면은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전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 나자마자 바로 이 전원 차단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운전자가 기절하게 되면은 밖에서 당겨서 끌 수 있게 2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킬 스위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킬 스위치를 완전 기계식으로 저는 차에다가 분명히 달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장치들은 평상시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의 인근에 숨어 있어야겠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소화전 앞에 깨고 하듯이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계기판 상단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덮여서 좀 모르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거기를 때리고 레버를 당겨버리면 전원을 아예 그냥 다 끊겨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운전 중에 전원이 끊어진다. 위험하죠, 당연히 그것도 맞죠. 하지만 급발진이 일어난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시동이 꺼지면요, 브레이크 밟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차가 서서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해결책들이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보루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급발진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장치들을 만들더라도 분명히 그것 또한 전자재로 만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급발진이 일어나다 칩시다. 브레이크고 뭐고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그냥 차는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150, 200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기를 올 차단시킬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올 차단시킬 수 있게. 물론 그 방법들은 따로 연구를 하면 되겠죠, 그죠? 배터리를 실행 걸리는 상태 배터리를 제거한다 그래가 떼버린다 그래가 실행 꺼지냐 그러지 않거든요. 이 발전기에서 전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발생되는 전기들을 이 스위치 하나로 연결을 한 다음에 이 스위치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상시 전원부터 시작 다 나가게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러면 이 레버 하나로 모든 전기를 차단시킬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리고 이것은 연료 파트에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기름 탱크가 뒤에 있고, 기름 탱크에서 우리의 앉아있는 이 바닥을 지나서 엔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를 이제 레버 하나로 차단시키는 이런 장치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행 중에 이런 급발진이 되었을 때 연료를 차단시키거나 전기를 차단시키거나 무언가를 기계적으로 차단시키는 장치들을 달아놓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최후의 보루로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이 촬영을 하게 된 계기는 급발진 영상들을 좀 많이 봤어요. 봤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급발진이라고 생각이 드는 영상들이 있죠. 지금까지 급발진이라고 인정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 그러고 EDR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센서에서 이미 오류가 나버린 상황 같으면 EDR 기록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밟지 않았는데 이 센서가 5도, 4도라고 신호를 줘버렸으면 이미 악셀을 밟았다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록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인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근데 그냥 상식선에서 브레이크를 불이 들어와 있고 꽉 밟고 있는데도 계속 날아가는 차를 보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급발진 사고가 100% 있다라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 있고 그런 사고들은 어떤 누구한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후에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급발진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치들도 달려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블랙박스 자꾸 얘기하는데 블랙박스 그 하부 페달 블랙박스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참 슬프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부 블랙박스가 있으면 급발진이 안 일어납니까? 아닌 거죠. 급발진을 밝히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 났습니다.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그걸 밝히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페달 블랙박스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근데 그보다는 급발진을 예방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급발진을 예방할 수 있고, 또는 예방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저보다 매우 훌륭하신 우리 제조사, 또 전 세계 제조사에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영상이 더 길어졌네요. 자,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톰이었습니다.